귀희의 일본 괴담. 그때까지는 괜찮겠지만 오늘은 엄마가 일하던 보육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엄마는 어느 날 동료인 A씨로부터 좀 이따 큰 방에 물건을 들어갈 건데 같이 가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건이 많은가 보다 생각하면서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짐들이 얼마나 많나 확인을 하러 갔더니 달랑 종이 박스 하나였답니다. 엄마는 이것뿐이냐고 A씨에게 물었습니다. A씨는 네, 무서워서요 라며 영문 모를 말을 합니다. 뭐가요? 라고 엄마가 다시 물어보니 저 큰 방에 가는 게 무서워서 그래요 하면서 점점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같은 반을 담당하고 있는 B씨에게 영감이 있다고 하는데 일전에 그 방을 치우려 함께 들어갔을 때 이 방에 귀신이 있어 라고 B씨가 진지한 얼굴로 말해왔다는 게 원인인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엄마도 살짝 공포를 느꼈지만 어쨌든 같이 그 방에 가게 됩니다. 그 방은 항상 애들이 지내는 놀이방이었는데 애들이 없어서 그런지 불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도 어딘가 어두침침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에서 무슨 일이 났던 적도 없었고 해서 그대로 끝마치고 나왔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보육원 부지 내에 있는 별채에 갈 일이 있어서 영감이 있다는 B씨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장난으로 이 보육원에 그 방 말고 귀신이 나오는 장소가 또 있어요? 하고 묻자 B씨는 네,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는 곳 이라며 별채에 있는 창고방을 가리킵니다. 창고방은 커튼이 쳐져 있었고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등을 두는 곳입니다. 저기에 계속 있다니까요.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강한 무언가가 있는 걸 느껴요. 라고 말하면서 엄마를 쳐다봅니다. 엄마가 다시 창고방을 봤는데 커튼 아래 틈에 흑빛을 한 양발이 보였다고 합니다. 엄마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는데 B씨가 창고방에서 눈을 돌리면서 말합니다. 자기도 봤나 보네. 양쪽 발하고 얼굴이 반대로 돌아가서 이쪽을 계속 바라보던 애가 있잖아요. 라며 벌레 씹은 얼굴로 엄마를 봅니다. 엄마는 양발밖에는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한순간이라도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원실에 돌아와서 엄마와 A씨, B씨 세 명이 휴식을 취하면서 아까 봤던 별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완전히 겁을 먹었는지 영감이 있는 사람하고 오래 같이 있으면 본인도 보게 된다잖아요. 아, 정말 난 B씨하고는 친해질 수가 없다니까 라며 본심 같은 농담을 던졌고 B씨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 왜 그래? 하고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A씨가 먼저 휴식을 마치고 나간 후 엄마도 슬슬 일하러 나가려고 하면서 B씨에게 신경 쓰이는 일을 물어보게 됩니다. B씨, 그 귀신은 나한테 위해를 가하거나 할 정도로 강한 용인가요? 그 말에 B씨는 놀이방에 있는 것보다 훨씬 강한 귀신이에요. 하지만 원장 선생님의 기가 귀신들보다 훨씬 강해서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안심하면서 직원실을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B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원장 선생님이 있을 때까지만이겠지만요. 라고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그거 내 건데.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지금처럼 관리직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정비공장에서 차를 정비했었습니다. 보통의 정비공장이라면 중고차도 판매하고 딜러보다 싸게 차량 점검도 해주고 한다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 공장은 대형 트럭의 정비가 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차량의 처리도 드물게 맡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의 사고 처리가 끝난 후에 차주의 부탁으로 차를 깨끗이 고친 후 돈이 없으니까 다시 그 차를 몰겠다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개월 만에 사고 차량의 정비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익숙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기분 나쁜 것은 마찬가지라서 그다지 하고 싶지 않은 기분으로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차량을 올리고 밑을 봤더니 보닛 아래에 피와 머리카락이 눌러붙어 있는 것을 눈치챕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패너를 놔두고 수건 같은 거로 그것들을 닦아내려고 하는데 문득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오른쪽으로 향하니 공장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작은 다리와 신발이 보입니다. 응? 그렇게 생각한 순간 갑작스럽게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몸의 오른쪽이 거의 없는 남자아이. 그 애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거 내 건데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내 건데 아버지는 비명이 나오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아내며 그대로 작업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공장에 남자아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일전에도 공장에 서류를 가지러 오랜만에 얼굴을 내미니 허리와 머리가 있을 수 없는 방향으로 돌아가서 한 곳만을 바라본 채 계속해서 그거 내 건데 그 말만을 반복해서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부하 직원이 말을 시켜 놀란 아버지는 아니 예전부터 저기에 있어 저거. 아 그렇군요. 그 직장에서는 남자아이를 보는 종업원이 많아 유명한 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무슨 안 좋은 일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신경 끄고 일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근데요, 저놈 오늘 이상하네요. 응? 부하 직원이 작은 소리로 아버지에게 속삭입니다. 부장님이 오신 순간부터 계속 부장님만 보고 있어요. 뭐라고? 아버지는 굳어진 몸을 억지로 돌려 다시 남자아이를 바라봤는데 아까까지 멍하니 다른 한 곳만 바라보고 있던 그 애가 아버지 쪽을 보면서 시익하고 웃으며 그거 내 건데 라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서둘러서 오랜 친구가 승려로 있는 절에 가서 재령을 받았습니다. 그거 내 건데라는 말은 예전에 차에 묻어있던 머리카락과 피가 아닌 아버지 본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을까요? 재령을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겠습니다.